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왕초보, 그러니까 지금 앞에 썸네일에 노란색 바탕으로 돼 있을 때는 초보 영역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뭐 매일 올려드리는 아침 데일리 시황 이런 거는 파란 바탕의 썸네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뭐 나중에 차츰차츰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지만, 뭐 회색이나 뭐 검은색 계열은 종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뭐 선물 옵션은 청록색 계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해서 좀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이 각각의 영상들은 그 재생 목록이란 항목에 조금 분류를 해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뭐 그렇게 좀 찾기가 쉽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지난주에 왕초보를 위한 그 몇 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뭐 저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모르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월 88만 원씩 유료로 이렇게 회원님들을 모시고 리딩을 해드릴 때 가끔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5년, 10년 막 이렇게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 굉장히 좀 초보 영역에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자,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TV를 보든가 뭐 전문가들, 저 같은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맨날 그런 얘기만 하죠. 자, 이게 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내지는 뭐 이게 좀 위험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때문에 빠졌어요, 뭐 이런 얘기들,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좀 들을 기회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 근무를 한 10년 좀 넘게 했으니까 약간은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은 이 용어들에 대해서도 조금 낯선 경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왕초보는 아니고 그냥 초보 정도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약간 길어질 것 같아요. 보시다 보면 뭐 당연히 아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아주 굉장히 좀 많이 오래되고 능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영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 용어를 알려면 제일 처음에 주식이라는 게 뭔지 그런 부분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주식이라는 게 뭘까요? 주식이라는 게 정의를 딱 내리면 그런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자본증권이다, 요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주식은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보통주를 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 현재가 화면을 제가 HTS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요. 이 보통주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뭐 주주총회에 가서 자기 가진 주권 수만큼 내 의사는 이렇다, 찬성 반대 뭐 이런 걸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그런 주권을 보통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코드 번호 6자리 코드 번호가 있죠. 삼성전자는 005930번인데 뒤에다가 5자를 붙이면 우선주가 돼요. 코드 번호를 005935가 삼성전자 우선주가 되겠죠. 우선주는 뭐냐 하면 이 의결권은 없습니다. 의결권은 없는데 배당을 보통주보다 1%를 더 받는 게 우선주예요. 그리고 또 뭐 회사가 만약에 청산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좀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자산을 이렇게 배분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주식이
우선주고요. 자,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할 때는 우선주가 조금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 발행 금액이 저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것들 투기적인 시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 주식을 갖고 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선주 전체 발행한 게 뭐 10만 주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조금씩 이렇게 사 모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적은 금액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시세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런 걸 바라고 투자를 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우리 슈퍼마켓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라고 다 거래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뭐 이익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만 상장을 시켜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그 주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낯서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이거 보시면 뭐 액면가 요런 게 있죠. 액면가 요런 것들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실제로 이걸 갖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봤어요. 언제냐 하면 제가 그때 증권회사 다니고 제가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니까 태백 지점에서 좀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원랜드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지역 주민들한테는 강원랜드 주식을 나눠주고 그랬으니까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좀 사기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저기 동점이란 동네가 있어요. 태백에 가면 태백시 동점동 이렇게 되는데 그쪽에 모터사이클 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좀 팔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고객분들이 그때 당시에 물어보셔서 제가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근데 이 액면가라는 거 이걸 갖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액면가 5,000원이었었고요. 지금은 액면 분할해서 액면가가 500원이지만 보통 이 상법상 이 액면가 같은 경우는 100원 이상 균일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이걸 액면가를 쪼개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에 회사 만들 때 저 액면가를 5,000원으로 했다가 그거를 한 주를 50주로 만드는 거예요. 액면가 100원으로 만들어 놓고 액면가를 100원으로 하고 자, 그러면 주식 가격도 당연히 50분의 1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죠.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액면가 100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에 천 얼마에 팔고 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이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뭐라고 얘기를 좀 한 적도 있는데요. 그 회사에다가 자, 이런 부분들은 비상장 회사들 액면가 100원으로 해놓고 사기꾼들이 좀 종종 써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액면가라는 거 이것도 뭐 상장 주식 거래하실 때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요. 특히 비상장 주식 거래하실 때는 이런 걸로 해갖고 주식을 쪼개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요 부분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본금이라는 게 나오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삼성전자인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액면가를 5,000원이었어요. 5,000원으로 액면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게 뭐 200 몇십만 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굉장히 이게 300, 200 몇십만 원 이렇게 되면 좀 이 비싸 보이고 아무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못 하니까 이거를 한 주를 50주로 만들고 가격을 50분의 1로 다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삼성전자가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자, 자본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회사를 설립을 할 때 납입했던 자본금 그리고 거기서 뭐 또 증자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좀 불어난 자본금 자, 요거를 갖고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는 전체 발행 주식 수하고 관련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항목을 보시면요. 액면가, 그 다음에 자본금,
주식수 요렇게 되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원래는 자, 자본금이 7,700억이고 액면가가 100억이면 자, 발행 주식수는 77억 주가 돼야 되겠죠. 자, 770억이니까 770억 나누기 100원을 해보면 총 발행 주식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59만 주밖에 안 돼요. 59만 주밖에 안 됩니다. 자, 요게 조금 틀린 거죠. 왜 틀릴까요, 요거는? 자, 요런 거는 처음에 발행을 할 때 뭐 그렇게 됐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자, 회사에서 주주이익을 위해서 자기네 주식을 사서 그걸 소각을 했기 때문에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줄어든 거죠. 이런 것들은 주주이익을 위해서 기업에서 그런 주주적인 정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을 소각할 때 요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뭐 TV에 방송에서 나와서 시총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시총은 이 시가총액을 줄여서 그냥 시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가총액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현재 주가 54,200원이죠. 뭐 저 지난 금요일 날 종가가 54,200원이었으니까 자, 요거 곱하기 총 발행 주식수 요거를 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시가총액이란 개념은 주식 분석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한 개념으로 요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시총이라는 게 시가총액을 줄여서 그냥 시총이라고 하는구나. 현재가 곱하기 총 발행 주식 수를 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구나. 요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르는 거. 자, 지수가 뭘까요? 지수. 자, 이 지수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라는 거, 이건 뭘까요? 자, 1980년도에요. 정확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80년 1월 3일 아침에 처음 시장을 개장할 때 그때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고 계산한 거예요. 100으로 놓고 계산을 한 거고 지금 1987포인트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한 그때 1987년도 1월 3일보다 19배 정도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단순히 주가가 10배가 올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장이 계속 거래가 되면서 뭐 퇴출된 회사도 있고 살아남은 회사도 있을 겁니다. 퇴출된 회사들은 다 빠져나가고 자,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만 계산을 해본다라면 80년대부터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십 배씩은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코스피 시장은 1980년 1월 3일이 기준이고 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가장 먼저 이때죠. 아이고 잘못 눌러졌네요. 아, 제가 이 영상 편집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침에 뭐 이렇게 좀 올리는 뭐 그럴 때는 편집할 시간 자체도 없고요. 또 제가 안타깝게도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용에 충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1997년도 1월 3일 날 시가총액을 1000으로 놓은 거예요. 자, 지금 610포인트죠. 610포인트인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1997년도 1월 3일 날 그때보다도 평균적으로 못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전에 뭐 2000년대 IT 버블 있을 때 이게 거의 300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으니까요. 저때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넌덜머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저때 상장돼 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엉망이니까.
자, 뭐 없어진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저때 거래되다가 없어진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자, 이 시장의 저 지수라는 거, 뭐 요거는 특정한 시점에 그 시가총액을 특정한 숫자, 그러니까 뭐 100이나 아니면 1000, 자 요렇게 놓고 계산을 해온 거예요. 근데 전에 방송 이토마토에서 TV 방송 출연할 때 저 누가 굉장히 좀 방송 출연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지수가 만약에 어떤 종목이 빠져나가면 지수가 빠지나요? 마이너스가 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에 뭐 몇 년, 한 2년 정도 전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었죠. 이게 거래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가총액이 빠진 것만큼 빠져나간다라면 예, 지수에 충격이 가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 예를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빠져나가게 되면 전날 셀트리온 포함한 지수가 100이었다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빠져나간 거 그걸 100으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시가총액 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식 투자 5년 10년 이렇게 하셨어도 모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이런 것들은 초보 영역에서 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너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스피 시장은 뭐고 코스닥 시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을 코스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말씀드렸죠. 아까 코스닥 시장은 97년도 1월 달부터 생긴 거라고. 그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시장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뭐 그전에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래소 시장 뭐 이렇게 불렀던 시절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코스피 시장은 상장 요건이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코스닥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종목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뭘까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97년도 1월 3일 날 그때 시장을 처음 열었는데요. 자, 벤처기업, 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연 겁니다. 자, 워낙 이 코스피 시장의 상장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웬만한 회사들은 상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이라는 시장을 새로 만든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다우 지수가 있고 S&P 500이 있고 그다음 나스닥 시장이 있죠. 나스닥 시장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일본에도 뭐 니케이 225 지수가 있고 차스닥이 있습니다. 자스닥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스닥 시장은 좀 위험 부담은 큰데 성장성이 큰 회사들, 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대기업이 된 기업들도 있죠. 옛날에 네이버, 뭐 지금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요. 전부 다 2000년대 초에는 아무것도 아닌 기업이었어요. 이메일? 그래, 이메일 써보니까 뭐 대부분이 그런 걸 쓸 생각도 안 했었고요. 써보니까 편하네. 근데 얘네들 뭘 해서 돈을 벌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치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 뭐 한 2003년도, 4년도 이때보다 네이버의 주가가 지금 약 170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 코스피 시장에서 이런 수익이 안 나오죠. 삼성전자 기껏해야 뭐 IMF 때 제일 바닥으로 치더라도 그때보다 한 60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제대로만 성장을 하면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 대신에 저 이게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도태가 된다라면요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위험성은 높고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 성장성은 큰 종목들을 모아놓은 게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있다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저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이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으로 옮겼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 케이스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 시장까지 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가끔 듣는 얘기가 우리가 특례 상장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들으실 거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여건도 안 돼요. 그런데 야,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은 정말 멋있어요. 진짜 좋은 기술이에요. 자, 지금 뭐 특례 상장들이 최근 들어서 몇 년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늘었는데요. 기업은 적자 상태입니다. 지금 뭐 코스닥 쪽에 바이오 쪽들, 뭐 특히 바이오 쪽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기술 특례로 상장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자, 요런 것들은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썩 크게 좀 부각이 된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직까지는 정말 대기업으로 컸다 이런 회사는 없어요. 특례 상장한 회사 중에. 우리 뭐 카페24 이런 것도 특례 상장 테슬라 요건에 의한 특례 상장 기업 중에 하나죠. 자, 기준 미달 시에도 뭐 특출한 기술이나 뭐 어떤 다른 이유 뭐 이 회사는 충분히 상장을 시켜줄 만하다라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 좀 상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 요런 부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상장만 하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주위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 부실한 종목들 이런 거 거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기업이 뭐 도산을 하거나 또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 이런 것들 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거래하는 시장에 냅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상장을 유지시킬 수 없는 뭐 그런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작년에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2018년도 결산기 요거 이 결산서가 2019년도 초에 나오죠.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2019년도 결산서가 나올 때가 거의 돼 가는데요. 자, 요런 것들로 인해서 뭐 자본 잠식이 뭐 50% 이상 된다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또 그리고 특례 상장은 제외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년 연속, 그러니까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관리 종목에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즘 어제 같은 경우도 한 종목 나왔죠. 관리 종목에 편입되면서 그냥 하한가로 처박히는 종목이 한 종목 나왔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게 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되게 돼요. 그 외에도 뭐 자본 잠식이 많이 된다든가 감사 의견 거절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위 사람들이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신다라면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열어보십시오. 내 계좌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자본 잠식이 돼 있다든가 조금 위험한 회사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즉시 팔고 일단 결산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주식시장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오겠죠. 퇴출돼 버리면 그거는 그걸로 끝입니다. 또 감사 의견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깐깐해졌어요. 자, 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요건들 이런 부분들도 옛날 같으면 그냥 한 회계법인에서 그냥 쭉 하면 됐는데 이것도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감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깐깐해졌습니다.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감사 의견이 조금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조금 늦어도 봐주네 마네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일단 그건 그거고요. 자, 위험한 종목 지금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예요.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즉시 열어보시고, 그리고 부실한 종목이 있으면 월요일 날 개장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보십시오. 자, 또 우리 요 정도 일단 주가를 분석하는 거를 간략하게 조금 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흔히 TV를 켜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PER이 뭐고 PBR이 뭐고 이런 것들, 뭐 EPS, BPS 이런 얘기도 하고요. 먼저 이 EPS라는 거, 요게 PBR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 현재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EPS 요런 게 나왔죠. 자, 삼성전자의 EPS는 3,166원입니다. 자, 요거는 이 결선서는 삼성전자는 나왔기 때문에 2019년 기준이에요. 안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아직까지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삼성전자는 한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한 주당 3,166원을 벌었어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제가 PBR이란 걸 넣어놨는데요. 자, 요거는 1.44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삼성전자는 요거는 BPS라는 걸 먼저 볼게요. BPS라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야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해야 헷갈리지 않으실 테니까. 자, EPS는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BPS는 주당 순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회사를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고 뜯어서 팔았을 때 한 주당 37,528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BPS고요. 자, 요거를 보기 좋게 좀 개념화해 놓은 게 PER이란 지표고, PBR이란 지표예요. 자, 퍼는 뭐냐 하면 흔히 퍼라고 얘기하죠. 현재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한 겁니다. 자, 퍼가 삼성전자 2019년도 17.12%가 나오네요. 17.12가 나오면 삼성전자는 17년 동안 지금 돈을 벌면, 지금 현재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17.12년을 돈을 벌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20조 정도 되는데 320조를 벌어요. 작년 기준으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아까 37,000원 정도가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자, 요거를 그냥 보기 좋게 수치화해 놓은 거예요. 1.44. 자, 요 두 가지 숫자는 일반적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시장의 평균 퍼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뭐 한 9배 정도, 지금 9배 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이 지난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미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얘기가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면 초보 영역에 있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뭐 오늘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주당 순이익이 뭐다, 주당 순자산이 뭐다, PER이 뭐다, PBR이 뭐다. 자, 요런 부분만 짚어보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ROE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보시면 ROE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 하면 저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ROE라는 거는 자기 자본 수익률. 내가 이 회사가 자기 자본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 뭐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렸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ROE가 21% 정도 나왔고 2018년도에는 19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2019년 작년도에는 8.69 정도가 나왔네요. 이 ROE 같은 경우는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돈을 번 거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8.69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저조한 겁니다. 자, 보통 이 ROE가 뭐 한 20% 이상 되고 30% 넘어가면 입이 떡 벌어져요. 자, 우리 TCK라는 종목, 이런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제가 TV 방송 출연할 때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TCK 같은 종목은
보시게 되면 ROE가 이때 뭐 2016년도네요. 요거는 결산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한 해씩 뒤로 가죠. 2016년도에 뭐 한 21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28, 작년에도 28 정도가 나왔어요. 자, 이 ROE를 이렇게 굉장히 높은 ROE를 유지를 한다는 건 돈을 그만큼 잘 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ROE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뭐 한 30 가까이 되면 야,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특히 제조업에서 그렇게 나오면 야, 뭐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나? 뭐이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 뭐 자동차 부품업체나 되게 좀 안 좋은 쪽들이요. 돈을 많이 못 버는 쪽들은 뭐 ROE가 뭐 5, 6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거도 마찬가지 좀 더 들어가고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거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영상이 조금 너무 길어지나요? 자, 오늘 뭐 거래 제도에 대해서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죠. 요게 근데 2016년도 전까지는 9시부터 3시까지였습니다. 근데 뭐 뻔한 거죠. 정부에서 30분을 늘렸어요. 뭐 그 늘린 이유는 뭐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 시장 끝나는 시간하고도 너무 차이가 많다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뭐 세금 더 거두려고 거래 시간이 좀 더 늘어나면 거래가 좀 더 되면 증권 주식을 매도할 때 0.25% 그때 당시만 해도 0.3%였었고요. 증권 거래세가 있죠. 아마 세수 확충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래대금 그렇게 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9시부터 3시 반까지가 정규 시장이고요. 또 동시효과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시효과 시간은 주문은 8시 반부터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특정한 삼성전자를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8시 반부터 주문을 넣을 수 있고요. 자, 요 8시 반부터 9시까지를 동시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는 각각 수량에 이 저 사자는 사람 주문 넣고 팔자는 사람 주문 넣고 매칭되는 가격 그 가격으로 아침에 시초가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좋았을 때는 사자가 좀 많이 붙겠죠.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우리나라 주식들도 좀 올라서 나오는 경향이 많고요. 자, 그래서 동시효과라는 거는 아침에 저 거래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 요렇게 주문 넣어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 그런 거를 동시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오후장도 동시효과가 있죠.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또 그때는 거래 자체는 안 시키고 주문만 받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끝나는 종가를 결정하게 돼요. 자,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시간 외 종가라는 게 있죠. 시간의 종가에는 그 살려고 했는데 못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 3시 반 장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간 뭐 끝난 가격에 주문을 넣는 그런 방법들 요런 것들을 시간의 종가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도 시간의 단일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의 종가에서는 종가로만 주문을 넣을 수 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내가 꼭 사고 싶으면 좀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거나 또 팔고 싶은 경우에도 좀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싼 가격에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초보를 위한 영상인데요. 자,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어느 정도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내용 중에 모르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초보 영역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뭐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아마 모르셨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이렇게 들으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